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서정진 명예회장이 결국 이제 선택과 집중을 이 신약 개발과 시밀러 쪽으로 집중하는 어떤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내일의 투자자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장중에 5일선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종가상으로는 윗꼬리가 있는 어떤 도치형 형태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전향이 되면서 가려고 하면 오늘 좀 양봉이 나오든지 밑꼬리가 나야 되는데요. 근데 좀 5일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쪽에 붙는 이 연봉 형태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이 17만원대, 18만원대 부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16만원 초반에서 주가가 계속 이제 강한 반등선 없습니다만 변동성은 이제 지난주부터 좀 이 밑꼬리도 좀 나오고 좀 오르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합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어떤 개선이 나타나지 못하면서 계속 이제 하락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이 6.60이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골드만삭스 쪽에 어떤 매도 물량만 잡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과 외국인 기관들을 보시게 되면 또 오늘 월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기관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큰 폭은 아닙니다만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지난주 후반보다 훨씬 많게끔 지금 빠지면서 개인들의 매수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오늘 바이오주들이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한 반등의 어떤 양봉들이 나왔는데 셀트리온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분봉상으로도 오전장에 이제 16만 중반대 흐름들의 회복 이후에 지지가 안 되면서 16만원대 초반대까지 힘없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흐름으로 지금 이제 6월 달에 형성이 되면서 이 4월 달에 이 흐름들하고 비슷한 어떤 구간들을 지금 6월 달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반기 내내 결국 이 주가 측면에서 보면 셀트리온은 연초의 어떤 주가 흐름 가격대 올해 1월 달에 가격이 이제 16만원대니까 그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큰 흐름이 없는 지금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냥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베타 개수로 보면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어떤 주식 종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020년도 말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2년 동안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밑꼬리는 나타납니다만 이 바닥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가격 조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격 조정의 이상의 어떤 확장되어 있는 기간 조정을 1년 반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1년 반 동안 이제 진행할 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뭐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 그냥 거래량이 좀 전반적으로 줄어 있는 상태에서 연초에 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다가, 자, 5월달, 6월달에는 다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이 돌파의 어떤 박스권 어떤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이 행보의 어떤 구간으로 다시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사이기도 하고 올해 내년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셀트리온의 이제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이 초기에 보시게 되면 CMO를 했죠. 이 오렌시아 관련되는 부분들을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의 오렌시아를 이제 CMO를 하면서 이때도 OP 마진이 한 30% 정도는 되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빅파마라든지 이렇게 상업화에 성공했을 때의 빅파마 기준으로 탑10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율 자체가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률만 본다라고 하면 70~8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이제 CMO 같은 경우에도 OP 마진 자체가 한 30% 정도 되었는데, 이때 그러니까 돈을 좀 벌 때죠. 그래서 이 돈들을, 해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으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바이오 쪽에서는 비즈니스 구조죠. 보통 이제 뭐 제넨텍이라든지 암젠이라든지 길리아드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넨텍 암젠이 이제 이런 모델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 상업화를 하든 성공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이 M&A를 한다든지 다시 또 R&D를 해가지고 계속 이 파이프라인도 늘리면서 이 성장을 하면서 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CMO의 어떤 기반이 있었죠. 근데 CMO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도전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이 퍼스트 웨이브 있잖아요. 바이오시밀러. 이때에 셀트리온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어떤 사업 모델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항체 바이오시밀러에서는 가장 초기에 이제 진입해서 지금도 이제 뭐 탑티어의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만 이때가 가장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았고 서정진 회장도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라든지 호주마를 통해서 돈 번 이걸 가지고 신약에 대한 어떤 흐름을 가는 어떤 단계, 그래야 이제 성장성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우위를 쓰고 있습니다만, 바이오시밀러는 어차피, 바이오시밀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확대되는 거를 오리지널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보질 않으니까,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이제 뭐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들어오고 화이자나 암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2017년도 이후부터 해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진입이 이제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이 이 퍼스트 웨이브 때 셀트리온이 가졌던 어떤 성장성 퍼레이쇼, 그러니까 암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퍼레이쇼가 55까지 줬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한참 성장성을 많이 받을 때는 뭐 60배 이렇게 받다가 최근에는 뭐 30 몇 배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의 어떤 성장성을 못 받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런 관점에 사실은 이제 이 레큐로나의 실패가 상징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만 상업적으로 이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역효과를 주가 측면이라든지 어려운 어떤 상황으로 계속 이제 연결고리를 했는데, 결국 이제 잘하는 이 바이오시밀러의 본업에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은 좀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심은 이 신약 개발과 후속 바이오시밀러가 얼마만큼 잘 이제 실적단과 성장선을 끌어낼 거냐, 이게 중요하고, 이런 어떤 결정선에서 이 기존의 어떤 이제 경영진이라든지 이 구조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올해 이제 다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 회수 관련되는 방향에서 이제 아침에 좀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면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종합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로 가기 위해서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에 좀 투자를 셀트리온에서 가장 큰 금액을 했는데, 막상 이제 지나서 보니까 글로벌 빅파마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단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이 뭐 성장을 안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한 300억 정도 되니까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5%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램시마 SC가 포함되었을 때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OP 마진이 30%가 넘으니까 케미칼 의약품에 비해서 수익성이 훨씬 더 높더라. 그래서 본래 잘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좀 더 강화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만 해가지고는 본래 어떤 성장성의 어떤 퍼레이셔를 못 받기 때문에 보다 이제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데 보면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자금 기반이 셀트리온 그룹이 보유한 게
이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 1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 보면 보통 이제 M&A를 하게 되면 뭐 수십조, 수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인데 국내에서는 뭐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재원 조달이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돈이 될 만한 부분들 아직 결정은 최종적으로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집중하는 어떤 선택과 이제 집중이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도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추가적인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인수,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이나 유럽 기업들이 빅파마로 서정인 매장 회장이 맨날 뭐 하이자가 되자 이렇게 하면 하이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M&A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M&A는 다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헌금 관련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캐시카우 형태로 했던 부분들 활용과 그 다음에 이제 현금화 될 수 있는 부분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딜들을 하반기 이후에 하느냐가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못 합니다만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2025년도, 2030년도까지 보면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초기 성장 국면에서 셀트리온이 60배 이상의 퍼레이쇼를 받았다 이 말이죠. 예, 이거 포스트 무브도 예, 레미케이드의 이제 렘시마가 이제 그러면서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갈 때였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에 이제 레키로나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지금 실적 둔화 어떤 국면에서는 40배 이라 지금 떨어져 버렸죠. 이게 좀처럼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제 주가가 계속 밑단에 있으면 포레이쇼가 더 떨어져서 이제 저평가 이제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미국 시장의 이제 유플라이마 렘시마 SC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포스트 무브는 아닙니다만 이 렘시마 SC는 미국 시장에서는 신약의 형태고요. 유플라이마는 이제 원체 이제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이 PER의 어떤 멀티플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부분이니까 프리미엄 부여가 좀 합리화될 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이제 기관들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잘 해놓으면 이 세 번째 이제 구간도 있거든요.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이제 출시가 되는 2030년도 부근에 세 번째까지 기대가 가면서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흐름들도 제대로 이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이제 스텔랄라, 아일레아, 플로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 퍼스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넣어야 되는 어떤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포스트 바이오시밀러 형태로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노력, 예, 이런 부분에서 2030년까지 22개 어떤 제품의 상업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웨이브에서는 면역관문 억제제, 그러니까 킵트루다라든지 옵티오버라든지 그 다음에 ADC 관련되는 부분들의 파이프라인 임상도 좀 신약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와 이 신약이 이렇게 쌍두마차로 하면서 이제 셀트리온 어떤 성장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합병이 이제 하반기 이후에 좀 이제 7월달 이후부터는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의 어떤 올라감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많은데요. 좀처럼 지금 수급의 요인으로 18만원 부근만 가면 내려 누르는 흐름들이 올해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지금 이제 5일선 회복과 17만원대의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이 16만원대에 많이 머문 요 밑으로는 이제 뭐 외국인 기관들도 다시 이제 뭐 이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격존입니다만, 이런 어떤 박스권의 흐름들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수급이 6월 달에 좀 필요한데요. 7월 달에 이제 유플라이마의 어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17만원대 회복이 이번 주에 나올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